이번 연말에 여행을 떠나는 미국인이 1억 명에 육박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가주 지역 역시 760만 명이 도심을 빠져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한국어 상담사들이 최근 대거 이탈해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각기 다른 속사정은 따로 있었는데 오바마 케어 시행 초기 제도적인 허점이 이 같은 문제를 낳았다는 지적입니다. LA 경찰이 내년부터 경찰 근무복에 의무 부착하기로 한 블랙박스 영상 카메라의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관에 대한 대민 불만도와 폭력 사용 비율이 크게 줄었고 범죄 증거 확보에도 용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항공사들이 이코노미 속 공간을 좁게 만들면서 탑승객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좌석수를 늘려 수입을 늘리겠다는 건데 이를 위해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까지 등장했습니다. 서방 인권단체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아온 프로농구 스타 데니스 로드맨의 이른바 방북 농구 외교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로드맨의 방북을 후원해온 도박 사이트 관련 회사 패디 파워가 관계 청산을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3일 월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이번 연말에 여행을 떠나는 미국인이 1억 명에 육박해서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가주 지역 역시 760만 명이 도심을 빠져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노승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 연말 50마일 이상의 여행을 계획한 미국인은 9,450만 명. 미국인 3명 중 1명은 민족 대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여온 여행자 수는 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가주 지역 역시 730만 명이 도심을 빠져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A record number of holiday travelers for Southern California this year. We're expecting 7.3 million Southern Californians will be going on holiday trips, and statewide nearly 11.8 million travelers. LA 한인 여행업계도 연말을 맞아 분주한 모습입니다. 여행사들은 겨울방학과 연말연시 특수가 맞물리면서 모처럼 활기를 찾았습니다. 한국에서 미국 여행을 준비하는 한국인들도 늘고 있어 업계의 기대감도 같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이제 예약이 돼가지고 저희 쪽으로 넘어와서 저희가 투어하는 인원들도 12월 중순까지는 조금 좀 인원이 많이 감소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난주 주말부터 해가지고 꽤 많은 인원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경기가 좋아지는 거 느낄 수가 있고요. 예약 문의도 많고 또 실제로 여행 오신 분들 숫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 거를 저희가 많이 실감하고 있는 요즘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올 연말 여행객 가운데 91%인 8,580만 명이 자동차, 553만 명이 항공기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1인당 평균 지출액은 지난해보다 $6 오른 765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오바마 케어를 담당하는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한국어 상담사들이 최근 대거 이탈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각기 다른 속사정은 따로 있는데요. 오바마 케어 시행 초기에 제도적인 허점이 이 같은 문제를 낳았다는 지적입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공인 한국어 서비스 센터. 이곳에는 모두 15명의 공인 상담사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3명의 상담사들이 한날 한시에 일을 그만뒀습니다. 곧이어 2명의 상담사들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두 타 커뮤니티 단체의 상담 기관이나 다른 보험회사로 자리를 옮긴 것입니다. 갑자기 줄어든 일손에 센터는 밀려드는 한인들의 보험 상담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성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하는 사람들이 우리 커뮤니티에서 일하면은 저는 오케이. 어차피 우리 커뮤니티 목적이었으니. 근데 다른 지역에 다른 커뮤니티에서 일을 하시게 되니까 힘든 가정에서 같이 점심이라도 같이 먹으면서 왔는데 그 신의를 어느 날 저버리고 떠나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옮긴 상담사들의 입장은 또 달랐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니까 다음 주에 준다 그러고 나트먼트를 레이버 컨트랙을 사인한 것도 아니고 말로만 자꾸 이랬다 저랬다가 계속 바뀌었어요. 시급도 처음에는 얼마 준다 그랬다가 그리고 페이돌 지급하는 시기를 10월 말이라 그랬다가
반면 임금 체납 사실에 대해 센터 측은 상담사 교육 이전에 임금 지불 시기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서비스 센터와 같은 비영리 상담 기관의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수수료 명목으로 보험 가입 건당 $58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센터가 받은 보상금은 한 푼도 없습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가 발효되는 시기는 내년 1월 1일, 오늘 자정까지 가입을 마쳐야 새해 첫날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실제 첫 페이먼트가 납부되는 시기도 1월 1일이기 때문에 일정 수속 기간을 거쳐 내년 2월 15일에야 첫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결국 공인 상담사들의 임금을 사전에 지급할 능력이 없는 영세한 비영리 단체들의 경우 울며 겨자 먹기로 양성한 상담사들을 자금이 풍부한 주류단체 기관이나 사설 보험회사 등으로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공인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는 통상 한 달이 걸리지만 이중언어 교육까지 병행해야 하는 한국어 상담사의 경우 최소 3개월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 센터 측의 설명입니다. 현재 한국어 서비스 센터는 보상금이 들어오는 2월 15일을 전후해 이전 근무한 상담가들의 임금을 모두 지급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추후 양성하는 상담사들은 이직을 막기 위해 사전 고용 계약을 철저히 준수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오바마 케어에 대한 여론이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N 방송의 여론조사 결과 오바마 케어를 지지한다는 응답률은 한 달 전보다 5%포인트 낮은 35%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바마 케어의 반대 의견은 62%, 견해가 없다는 3%였습니다. 반대가 60%를 넘은 것은 2010년 3월 첫 조사 이후에 처음입니다. CNN 방송은 본격 시행을 앞둔 오바마 케어의 지지율 추락이 여성의 반대율이 한 달 사이에 6%포인트나 상승하는 등 여성들 사이에 거부감이 커지는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LA 경찰이 내년부터는 자동차에 부착된 블랙박스 영상 카메라를 근무복에 달고 일하게 됐는데요. 시범 운영을 해보니까 효과가 만점이었습니다. 경찰관 대민 불만도와 폭력 사용이 각각 86%와 60%씩 줄었고 범죄 증거 확보 측면에서도 효과가 컸습니다. 보도에 박영환 기자입니다. 마약에 취해 차를 몰던 여성을 경찰이 적발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경찰관 가슴에 달린 바디 카메라, 즉 CCTV로 녹화됩니다. 차량과 몸 수색으로 마약을 찾아낸 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합니다. Okay, remember we're on audio and video, so don't smash that and don't do anything silly. Get yourself in more trouble. All right? 남자가 여자를 인질로 붙들고 칼로 얼굴을 찌르려고 위협하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 Let it go, dude. Let it go. Let her go, man. I'm telling you right now. 경찰은 인질범을 사살하고 여성을 구해냈습니다. 이 작전도 고스란히 영상으로 녹화됐습니다. 경찰관 안경 옆이나 가슴에 부착하는 바디 카메라는 18시간 동안 녹화가 가능합니다. 미국 전역서 시범 운영을 했더니 효과가 만점이었습니다. 경찰관에 대한 불만도와 폭력 사용이 각각 86%, 60%나 급감했습니다. This is giving me the view of everything that I see all the time. 경찰관 몸에 단 블랙박스 영상 장치는 법정 증거로서도 유효해 재판 장교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줄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LA 경찰이 내년부터 바디 카메라를 장착하기로 했는데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와 녹화물에 대한 공정한 관리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박영환입니다. 미국의 항공사들이 이코노미석 공간을 좁게 만들면서 탑승객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좌석 수를 늘려서 수입을 늘리겠다는 건데요. 최근엔 과거엔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박태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자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요즘 항공사들의 이코노미석 늘리기 수법입니다. 좌석을 지금보다 가볍고 얇게 만든다. 뒤로 젖혀지는 좌석 기울기도 줄인다. 심지어 객실 통로와 화장실 숫자도 축소한다는 겁니다. 실제 미국 최대의 국내선 항공사인 사우스웨스트는 쿠션 두께를 확 줄이는 대신 뒤로 젖혀지는 각도를 1인치 줄인 좌석을 설치했습니다. 스피릿 항공 측은 아예 좌석을 뒤로 젖힐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We're getting more and more compact with the space. Definitely more people on. Make us all in there feel like
as they say, cattle call. 사우스웨스트는 이번 조치로 이코노미석을 한 줄 더 늘리고 연간 2억 달러의 순이익 증가를 기대합니다. 관련 업계에서는 항공 수요 증가 속에 저가 항공 등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합니다. Passengers are not willing to pay the true cost of airfare, and airlines have no other option but to squeeze more passengers into their aircraft, into economy class. 뉴욕타임스는 좌석수를 늘리기 위한 좌석 간격 좁히기가 한계에 봉착하자 항공사들이 이른바 쥐어짜기에 나섰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지난 20년간 이코노미석 좌석 간 간격은 평균 10% 이상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서방 인권단체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아온 미국 프로농구 스타 출신 로드먼의 이른바 방북 농구 외교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로드먼의 방북을 후원해왔던 도박 사이트 관련 회사 패디 파워가 관계 청산을 선언했습니다. 이강덕 기자입니다. 장성택 숙청 이후 북한의 최고위층 관련 고급 정보를 전해줄 것으로 예상됐던 로드먼의 이번 방북 행적은 기대치 이하였습니다. 친구라고 내세워왔던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로드먼의 방북을 후원해온 도박 관련 회사 패디 파워가 로드먼과의 관계를 청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북한 인권 상황 등을 규탄해온 단체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온 이 회사는 상황이 달라짐에 따라 로드먼의 북한 농구 사업과 관계를 청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로드먼 측근 인사들은 업체의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다음 달 8일 김정은 위원장 생일날에 열릴 친선 경기를 준비하겠다고 일단 밝혔지만 여건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선수단 이동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데다 예전 같은 북한 측 대우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로드먼 농구 방북을 둘러싼 비난과 우여곡절은 북한에 대한 미국 등 서방 세계의 싸늘한 인식을 웅변해주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강덕입니다. 지난달 미국 소비자들의 지출이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면서 미국 경제가 되살아나고 있음을 반증했습니다. 상무부는 11월 소비자 지출이 지난달보다 0.5% 늘어 지난 6월 이후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또 7개월 연속 증가한 것이고 시장 전문가들의 예측치 평균과도 비슷한 수치입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애절한 사연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이오와주에서 2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난 아내가 숨지기 직전에 남긴 편지가 공개됐는데요. 애절한 사연이 듣는 이들에게 진한 감동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주환 기자입니다. 2년 전 크리스마스 무렵 미 아이오와주 디모인의 지역 방송국에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됐습니다. When you are in receipt of this letter, I will have already lost my battle to ovarian cancer. 난소암으로 투병하다 숨진 브렌다 슈미츠 씨가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 직접 쓴 편지입니다. 브렌다는 자신의 남편이 새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 편지를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방송국 측에 간청했고 남편에게 연인이 생기면서 편지는 마침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My reason for writing this, I have a wish. I have a wish for David, the boys, and the woman and her family if she has kids also. I want them to know I love them very much. 그녀는 편지에서 자신이 떠난 뒤 가족을 돌봐줄 새 엄마와 온 가족에게 평생 기억에 남을 여행을 소망하면서 자신을 돌봐준 의료진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She goes, I know you'll find somebody, and and I said, well, how will I know if she's the right person? She goes, because you'll know I'll be there. 브렌다의 소원처럼 남편과 자녀 그리고 새 연인은 조만간 가족 여행을 떠날 계획입니다. And they know I am with them always.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가 주최하는 제3회 취업박람회가 내년 4월 LA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잡코리아 USA가 주관하게 될 내년 박람회엔 100여 개 기업에 달했던 지난 대회보다 더 많은 150여 개 기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정부 기관들과 버라이즌과 같은 미국 대기업들도 참가 의사를 결정했습니다. 월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